속보 FA-50 전투기의 최신 버전이 탄생했습니다. 말레이의 중대 결단. 인도네시아가 무너졌다. 한국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폴란드 수출용 경공격기인 FA-50GF의 형상이 처음 공개됐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8일 경남 사천 공장에서 국방기술 품질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폴란드 수출 1차분 FA-50GF의 품질검사를 진행했다. 카이 관계자는 기품원이 품질검사에 대한 주관을 했고 우리가 협조, 지원했다며 폴란드가 품질검사를 기품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FA-50GF는 높은 선수금 지불 등 폴란드 측의 신속한 FA-50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꾼다는 의미의 캐필러를 명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측은 앞서 카이와 FA-50 기종 48대 도입을 위한 4조 원 대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11월까지 선수금 약 1조 2천억 원을 납입했다. FA-50GF는 주요 기능과 무장 능력이 TA-50 블로기와 유사하다. 하지만 기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체계에 상용 내장형 이성항법 장치가 적용됐다는 차이가 있다. 카이는 올해 8월 초도기 2대를 시작으로 연내 FA-50GF 12대 납품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25년 11월부터 초도 2대를 시작으로 2028년 9월까지 FA-50PL 36대의 납품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카이가 폴란드에 2차로 납품할 FA-50PL에는 폴란드 측 요구에 따라 공중급유 장비와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외부 연료 탱크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 등 장비가 적용될 예정이다.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 인더의 최신 버전인 AIM-9X 타겟팅 포드 레이저 유도 폭탄 GBU-12 등 공대지 능력도 추가된다. 이 카이 호주 아발론 국제에어쇼에서 FA-50 본격 마케팅.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아발론 국제에어쇼 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멜버른 남부 아발론 공항에서 열리는 아발론 국제에어쇼 2023은 경년마다 열리는 오세아니아 지역 최대 규모 에어쇼로 카이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에어쇼는 30개국 700여 개 업체와 160여 대 항공기가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카이는 이번 에어쇼에서 FA-50 경공격기를 비롯해 KF-21 전투기 소형 무장 헬기 등을 전시하며 최근 연이은 수출로 경쟁력이 입증된 국산 항공기를 오세아니아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FA-50은 지난해 폴란드 대규모 수출에 이어 지난주 말레이시아 수출에 성공하며 고등훈련기, 경공격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호주 공군도 최신 항공전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전술 입문기 획득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 세계 300여 대 운용을 통해 검증된 T-50 계열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며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KF-21 차세대 전투기와 양산에 착수한 LAH 등 다양한 국산 항공기도 경쟁력을 뽐낼 예정이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최근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 수출도 성사되며 T-50 계열 항공기에 대한 해외 관심이 뜨겁다. 며 FA-50은 호주 공군이 원하는 최고의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이와 록히드 마틴은 지난해 체결한 전략 TA를 기반으로 호주 시장에서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 양사는 T-50 시뮬레이터 공동 운영을 통해 호주 국방부와 공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T-50의 우수한 성능에 대한 체험 기회 제공에 나선다. 이번에 전시된 T-50 시뮬레이터는 대화면 시연기 적용으로 조종 편의성과 몰입도를 극대화한 5세대 전투기 훈련에 최적화된 버전이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팀도 이번 에어쇼에 참가해 T-50 항공기의 성능을 직접 알리며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28일 에어쇼 개막을 알리는 오프닝 비행을 담당하며 6일간 매일 30분간 24개의 고난도 기동을 선보인다. 3. 세계 최고 성능 K9 K2K21 강철비보다 무서운 신개전 천무. K 방위산업이 뜨겁다. 2020년대 연평균 수출액 30억 달러를 기록하던 우리 방산은 지난해 수출액 70억 달러를 기록했다. 판매처도 다양해졌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이집트 등과 올해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했다. UAE는 한국에 지대공 미사일 천궁 1을 4조 4천억 원가량을 들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집트와는 K9 자주포 등 지상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다. 수출 규모가 2조 원이 넘는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노르웨이도 한국의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 두 나라는 한국과 세계 최고 수준의 유럽 방산업체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잭팟은 폴란드에서 터졌다.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1600대 이상을 사들이기로 결정한 것. 한국산 전투기도 48대가 판매될 예정이다. 사업 총액만 해도 150억 달러 규모다. 지원 장비와 군수 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매출액은 3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과 아프리카에 이어 유럽권에서도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자 세계 각국 군대가 K 무기체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불과 4에서 5년 전만 해도 한국산 무기의 유일한 장점은 가성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금은 한국 무기를 저가 양산품이라고 보는 곳은 드물다. 수년간의 자체 무기 개발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를 갖추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무기체계로 방산업계 명실상부 1위 국가인 미국의 경제를 넘보기는 어렵지만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유럽 방산 기업들의 위치는 넘보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방산업체는 한국을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위산업을 세계가 주목하게 만든 핵심 무기체계는 무엇일까? 7종의 무기체계를 선정해 살펴보기로 한다. K9 자주포는 베트남 전쟁 때 활약하던 미국산 자주포 M109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다. K9가 개발되기 전까지 한국군은 M109를 면허 생산한 K55 자주포를 주로 운용했다. K55는 기동력과 방어력을 빼면 일반 견인포와 다르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자동 장전도 불가능했고 매번 포를 쏠 때마다 스페이드라는 장치로 포를 고정해야 했다. 자주포의 장점은 견인포에 비해 방열이 빠르다는 점인데 이를 살리지 못했다. 군에서는 K55를 두고 궤도 달린 견인포라고 부르기도 했다. 물론 지금의 K55는 개량을 거쳐 성능이 향상됐다. 사거리도 문제였다. 당시 군의 주전력이던 K55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24km. 이때 독일이 사거리 40km급 자주포 판저하우비츠 -2000 개발을 시작했다. 이 자주포가 타국에 실전 배치되면 K55로는 대응이 어려워진다. 국방력 유지를 위해 국내에서도 국군 무장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테크윈 이 사거리 40km급 자주포 K9 개발에 나섰다. 1989년 K9 자주 곡사포 체계 연구를 시작해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했다. K9는 사거리 40km급 타격, 높은 발사 속도, 명중률 향상, 기동성 및 생존성 향상, 포탄 화력 증대, 사격 통제 자동화 등 6개 요소에 중점을 두고 개발됐다. 개발은 결코 쉽지 않았다. 충격완화 장치인 유기압 현가 장치부터 문제였다. 차량으로 말하면 서스펜션에 해당하는 장치다. 당시만 해도 무기에 이 장치를 사용하는 사례가 드물었다. 사례가 없다 보니 설계 변경을 반복해가며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최고 성능 뽐내며 가격도 저렴. 개념 연구에서부터 9년, 탐색 개발에서 6년이 지난 1998년 비로소 K9 실전 배치가 시작됐다. K9는 길이가 무려 8m에 이르는 155mm 52구경 장곡사포를 사용한다. 여기에 K307 항력감소고 폭탄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는 40km에 달한다. K315 로켓 보조 추진탄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는 54km까지 늘어난다. 서울에서 포를 쏘면 평택에 닿을 정도다. 또한 사격 통제 장치가 자동화돼 있다. 타격할 장소를 확인한 뒤 30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다. 초탄 발사 후 빠르게 다음 탄을 사격하는 극속 사격 시에는 15초 동안 3발을 발사한다. 분당 최다 6발을 발사할 수 있다. 외국 자주포들과 성능을 비교해보면 장점은 더욱 명확하다. K9는 세계 최강 미국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보다 사거리, 발사 속도, 생존성, 탄약 적재량,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월하다. 영국제 AS-90 자주포보다도 사거리, 발사 속도, 기동성 등에서 앞선다.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독일제 PZH-2000과 비교하면 사거리와 대응 능력이 동일하다. 발사 속도나 탄약 적재량이 약간 부족하지만 기동성은 오히려 뛰어나다.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말이다. 가격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현재 우리 군주역인 K9A1의 양산 가격은 40억 원이다. 이에 반해 K9와 성능이 거의 비슷한 PZH-2000의 대당 가격은 약 220억 원이다. PZH-2000은 생산국인 독일이 108문을 군에 도입한 것을 포함해 총 생산량이 약 350문에 불과하다. 수량이 적으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다. K9는 우리 군이 1000문 이상을 도입했다. 총 생산량은 1300여 문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기에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양도 충분하므로 중고 판매도 가능하다. 핀란드나 에스토니아는 50억에서 60억 원의 K9 중고 개량형을 도입했다. 을 도입하는 인도는 대당 75억 원의 가격에 신규 자주포를 도입한다. K9가 잘 팔리는 이유가 가성비 덕분만은 아니다. 무기의 판매량을 결정하는 것은 가격과 재원상의 성능만은 아니다. 얼마나 실전에 자주 사용됐는지, 어떤 전장에 주로 쓰이는지도 중요하다. K9는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포병 전력을 갖춘 북한군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무기체계다. 적의 포병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대포병 사격 능력도 갖췄다. 실제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해병대에 K9는 적에게 기습을 받고도 생존한 사문이 80발을 발사하면서 대응 사격에 성공한 바 있다. K9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현재 승무원 5명이 탑승하는 K9는 미래 병력 부족에 대응해 포탑을 무인화한 K9A2 무인화 운영을 목표로 한 K9A3 등이 계획되고 있다. K9를 도입하면 성능 좋은 자주포를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도 한 국가를 책임질 포병 전력을 갖출 수 있다. K2 흑표 전차는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자체 개발한 주력 전차다. 현대적 전차는 기동성, 화력, 조준 능력, 표적 연계 및 지휘정보통신망 구축 능력 등의 기준으로 세대가 갈린다. 대부분 국가의 주력 전차는 3세대로 우리 군의 주력인 K1과 K1A1 전차가 이에 해당한다. 를 수출하게 된 것이다. K2는 시작부터 가능성과 문제점이 혼재한 무기체계였다. 가장 큰 문제는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의 결합체인 파워팩이었다. K2에 들어가는 1500마력의 파워팩을 국산화하기로 했으나 국내 제작사의 기술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오지 못했다. 엔진 개발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변속기는 S&T 중공업이 맡았다. 두 회사의 합작품인 국산 파워팩이 나오긴 했으나 2013년 국방부의 내구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독일제 변속기 역시 결함투성이었다. 시제 차량에 탑재하려 수입한 파워팩 5대에서만 27건의 결함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KEA는 2015년에야 1차 양산분이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됐다. KEA는 성능 측면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의 첨단 전차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120mm 활강포의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표적 자동 탐지 및 추적 장치 등 최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췄다. 쉽게 설명하면 험난한 지형을 주파하면서도 목표를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다. 헬리콥터 등 비행무기도 무력화할 수 있는 무장도 갖추고 있다.